서기 476년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왕관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궁전은 불타지 않았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빵을 사고 세금을 내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느 날 야만족에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로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과서는 말하죠. 게르만족의 침입, 황제의 무능, 사치와 타락. 하지만 그건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배우들일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 황금빛 대리석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군대가 왜 더 이상 국경을 지키지 못했는지, 세계 최강의 행정 시스템이 왜 세금 하나 제대로 걷지 못했는지,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왜 어느 순간부터 로마인이라는 이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는지 말이죠. 자, 결말부터 봤습니다. 황제는 내려왔고 왕관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내졌고 서쪽의 로마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거든요. 정말 제국은 그날 끝난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만 몰랐을 뿐 로마의 죽음은 수백 년 전부터 천천히 진행된 긴 사건이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침입자가 아니라 로마를 지탱하던 약속이 하나씩 깨져나간 데 있었던 거죠. 배경과 맥락.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476년을 떠올립니다. 이탈리아 라벤나에서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패위한 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그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황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수아비가 되어 있었고 수도 로마는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으며 군대는 로마 시민보다 외부 부족 출신 병사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376년 다뉴브강 북쪽입니다. 고트족 사람들이 훈족의 압박을 피해 로마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황제 발렌스는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도주의적 결정 같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계산이 컸습니다. 고트족을 정착시키고 병사로 활용하면 제국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마 관리 루피키누스와 막시무스는 굶주린 피난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고기와 아이들을 맞바꾸게 했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한 잔혹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변경 지역의 행정은 부패했고 중앙정부는 멀었으며 현장 관리들은 이 길을 돈벌이 기회로 보았던인 거죠. 결국 분노한 고트족은 반란을 일으켰고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 황제 발렌스가 전사합니다. 이 전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마 정규군이 야만족에게 진 정도가 아니라 황제 본인이 전장에서 사라진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로마는 외부인을 막는 제국이 아니라 외부인을 받아들이되 통제하지 못하는 제국으로 변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408년에서 410년 사이 서방 제국의 수도 라벤나와 로마입니다.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는 안전한 습지 도시 라벤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군대를 이끌던 사람은 반달족 출신의 장군 스틸리코였죠. 그는 로마를 위해 싸운 장군이었지만 출신 때문에 늘 의심받았습니다. 결국 궁정 정치인들은 그가 황위를 노린다고 몰아갔고 호노리우스는 408년 스틸리코를 처형합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합니다. 로마는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을
스스로 죽인 겁니다. 스틸리코가 사라지자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은 더 이상 협상 상대를 찾지 못했고 410년 로마를 약탈합니다. 800년 가까이 외적에게 함락되지 않았던 도시 로마가 사흘 동안 털린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알라리크가 강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내부의 불신, 궁정암투, 군사체계의 붕괴가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429년부터 시작됩니다. 반달족의 왕 가이세리크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북아프리카로 건너가고 439년 카르타고를 점령합니다. 북아프리카는 서로마의 곡창이자 세금 창고였습니다. 이곳을 잃는다는 건 단지 땅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먹이고 병사에게 급여를 주고 황제의 권위를 유지할 돈줄이 끊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끝났다로 설명하기엔 너무 얕습니다. 진짜 배경에는 난민을 병력으로 쓰려 했지만 통합하지 못한 정책, 황제보다 장군이 강해진 권력 구조, 세금을 피해 도망친 귀족들, 끝없는 내전, 그리고 제국이 자기 방어자를 믿지 못했던 정치 문화가 있었습니다. 476년은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로마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겉은 제국이지만 속은 이미 균열이 가득한 구조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건 거대한 군대의 한 번의 돌격이 아니라 국경 앞에 몰려온 굶주린 사람들의 행렬이었거든요. 서기 376년 다뉴브강 건너편에 고트족이 나타납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난민이었어요. 뒤에서는 훈족이 밀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로마 국경이 있었습니다. 고트족은 로마에 말합니다. 우리를 받아달라. 대신 병사가 되어 싸우겠다. 사실 이건 로마에게도 나쁜 거래가 아니었어요. 병력은 부족했고 국경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 관리들이 이 기회를 착취합니다. 식량을 빼돌리고 굶주린 고트족에게 썩은 고기와 개고기를 비싼 값에 팔았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노예로 넘기고 겨우 한 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긴장이 터집니다. 로마가 받아들인 사람들을 로마가 배신한 거죠. 그리고 이 난민들은 순식간에 반란군이 됩니다. 2년 뒤 아드리아노플 전투. 황제 발렌스는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전장은 로마가 알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트 기병이 돌아오고 로마 보병은 포위되고 황제는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황제가 죽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단은 결국 이긴다. 는 신화가 처음으로 크게 금이 간 순간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고트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협상합니다. 땅을 주고 군대 안으로 들이고 제국의 일부로 묶어두려 하죠. 겉으로 보면 유연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로마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병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제의 적에게 내일의 국방을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흐름이 몇십 년 뒤 로마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서기 410년 알라리크가 로마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알라리크는 야만의 상징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로마 군대 안에서 복무한 인물이었어요. 로마의 전술을 알고 로마의 약속을 믿었고 로마에게 보상을 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마를 불태우러 온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스템 안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죠.
그가 요구한 건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지위와 정착지였습니다. 하지만 황실은 시간을 끌고 귀족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황제는 안전한 라벤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도의 시민들은 굶주립니다. 시장의 가격은 치솟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성벽 너머의 횃불을 바라봅니다. 로마가 세계를 포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세계가 로마를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문이 열립니다. 로마가 약탈당합니다. 무려 800년 만에요.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도시 하나가 털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로마는 영원하다는 문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군사력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 제국을 믿을 때 버팁니다. 세금도, 병역도, 법도 결국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마지막 반전은 더 조용합니다. 서기 476년, 흔히 말하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 우리는 여기서 피비린내 나는 최후의 전투를 떠올리지만 실제 장면은 의외로 행정적입니다.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합니다. 이름부터 이상하죠.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합친 듯한 이름.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오도아케르는 황제를 처형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주고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휘장을 동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서쪽에는 황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로마가 쾅하고 폭발한 게 아니라 이미 비어있던 자리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진짜 멸망은 어느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국경의 난민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순간, 병사에게 줄 돈이 사라진 순간,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국을 짐처럼 느낀 순간, 그리고 황제가 도시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순간들. 그 작은 균열들이 쌓여서 어느 날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더는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죠. 이 이야기가 묘하게 서늘한 이유는 로마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황제나 장군만이 아니었어요. 성벽 안에서 빵을 기다리던 시민들, 국경에서 굶주리던 난민들, 싸우고도 보상받지 못한 병사들. 결국 제국의 붕괴란 지도 위에 색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일인 거죠. 클라이맥스. 자,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건 고트족의 칼끝이 아니었습니다. 훈족의 말발굽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지막에 보이는 장면이었을 뿐이죠.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운영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476년이 아니라 439년이었습니다. 반달족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빼앗은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아프리카는 서방 로마의 금고이자 곡창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을 먹이고 군단에 월급을 주고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게 해주던 현금 흐름. 그 심장이 갑자기 뜯겨나간 겁니다. 그 순간부터 로마는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회계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병사에게 줄 돈이 부족해지고 국경을 지킬 병력이 줄고 그러면 지방은 더 불안해지고 세금은 더 안 거치고 다시 군대는 약해집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악순환이었어요. 제국이 무너질 때는 성벽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장부가 먼저 무너집니다. 더 섬뜩한 건 로마의 부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은 있었어요. 대토지 귀족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방의 유력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거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더 이상 제국을 살리는 쪽으로 흐르지 않았던 거죠. 세금은 피하고, 군역은 떠넘기고, 위기는 중앙정부의 문제로 남겨둡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기계는 돌아가야 하는데, 기름을 넣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떼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점점 더 외부 전사들에게 의존합니다.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교과서에서는 이들을 침입자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전부 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상당수는 로마 안으로 들어와 로마의 군복을 입고 로마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문제는 그들에게 줄 땅과 돈과 명예를 로마가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성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제국이 보상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 좋은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한 410년의 충격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문명이 야만에게 짓밟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자기 군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하고 내부 정치가 서로를 갉아먹은 끝에 터진 사건이었죠. 야만인이 로마를 무너뜨렸다기보다 로마가 야만인을 자기 분교의 방식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된 476년. 이름은 참 상징적입니다. 로물루스, 로마의 창건자 이름. 아우구스툴루스,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 시작과 제국의 영광이 한 사람 이름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소년 황제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날 로마가 갑자기 끝난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있었습니다. 476년은 죽음의 순간이라기보다 사망진단서가 작성된 날에 가까운 거죠. 진짜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로마는 왜 침입을 막지 못했을까가 아닙니다. 로마는 왜 더 이상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을까? 왜 병사들은 황제보다 장군에게 충성하고 귀족들은 제국보다 자기 영지에 충성하고 지방 사람들은 로마의 법보다 당장 보호해줄 무장 세력에 기대게 되었을까? 결국 제국은 바깥에서 부서진 게 아니었습니다. 안쪽에서 계약이 깨진 겁니다. 세금을 내면 보호받고 복무하면 보상받고 법을 따르면 질서가 유지된다는 그 오래된 약속. 로마는 이 약속으로 지중해 세계를 묶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는 적이 강해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안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미래를 믿지 않을 때 이미 무너진 걸까요? 마무리. 로마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성문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제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세금은 무거워지고 군대는 충성보다 생존을 선택하고 정치 권력은 문제 해결보다 자리 지키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더 이상 이 체제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여기서 이상하게 현재가 보입니다. 거대한 국가는 외부의 적 때문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도가 느려지고 불평등이 깊어지고 공동체의 신뢰가 닳아 없어질 때 가장 강한 문명도 안쪽부터 빈집이 됩니다. 로마가 남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균열을 못 보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기묘한 권력 실종 사건 중 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날의 사회가 로마와 가장 닮아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